다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1편에서는 멀티플레이어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번 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멀티플레이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먼저 멀티플레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1편에서) 게임 회사가 서버를 만들어서 호스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리슨 서버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호스트 역할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4인 멀티플레이 게임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 명이 호스트 역할도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왜 리슨 서버 방식을 사용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서버 유지 비용이 적기 때문이죠. 1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가 없으면 보안에도 취약하고 불필요한 연산량도 많아져요. 그래서 게임 회사는 서버의 호스트가 되어서 모든 게임의 기능 연산들을 처리해요. 그럼 불필요한 연산량도 줄어들고 보안성도 높이고,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연산량이 줄어들 뿐이지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유저들의 연산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서버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한 게임은 리슨 서버 방식을 이용합니다. 멀티플레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따로 제작된 네트워크 엔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톤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했어요. 포톤 유니티 네트워크는 유니티용으로 제작된 포톤 네트워크 엔진이에요. 멀티플레이에 필요한 서버를 대여하는 서비스죠. 리슨 서버 방식이라고 해도 클라이언트가 호스트 역할을 한다는 것 뿐이에요. 게임 입장하기 전에 다른 유저와 연결하는 매칭메이킹 서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포톤을 사용했죠. 자, 이제 밑작업은 다 끝났어요. 이제 코딩의 꽃, C 언어 스크립트만 남았습니다. 왼쪽이 이번 멀티플레이 좀비 슈터 게임의 전체 스크립트예요. 오른쪽은 저번 싱글플레이 좀비 슈터 게임의 전체 스크립트고요. 기존의 싱글플레이 게임에서 멀티플레이 게임으로 바꾸는데 새롭게 추가된 스크립트도 있고 이전 것을 수정한 스크립트도 있어요. 추가된 스크립트는 로비 매니저, 카메라 셋업, 컬러 시리얼라이제이션 이고요. 수정한 스크립트는 플레이어 부분의 플레이어 인풋, 플레이어 무브먼트, 플레이어 슈터, 리빙 엔터타인, 플레이어 헬시, 총 부분의 건, 좀비 부분의 좀비, 좀비 스폰, 아이템 부분의 아모팩, 헬티팩, 코인, 아이템 스폰, 나머지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들이 수정되었어요. 이것들을 모두 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저번처럼 간략히 소개할게요. 로비 매니저 기능은 이거예요. 처음에 입장하면 클라이언트는 로비 서버와 연결돼요.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연결을 시도하고요. 연결이 되면 입장 버튼이 활성화돼요. 이때 버튼을 누르면 로비 서버가 게임 방과 연결을 시도해요. 그 후 연결이 되면 로비 서버는 게임을 불러와요. 만약 방이 없다면 새로운 방을 생성하고 방에 연결이 되면 로비는 게임을 불러와요. 이때 방에 들어온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가 돼요. 꼭 4명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방을 만들고 게임 플레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 중간에 유저가 참가할 수도 있고요. 이 스크립트는 매우 간단해요. 게임 플레이 카메라 초점이 로컬 캐릭터에게만 맞추는 기능이에요.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하냐면 모든 캐릭터들은 게임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위와 같은 작업이 없다면 게임 플레이 화면이 내 캐릭터로 고정되기도 하고 남의 캐릭터에게로 고정되기도 해요. 이건 좀비 스폰 스크립트랑 관련된 거라 좀비 스폰 설명때 같이 볼게요.
이 세 개의 스크립트도 간단해요. 방금 설명드린 카메라 셋업 스크립트와 동일해요. 캐릭터가 움직이고 총을 쏘는 기능들이 로컬 캐릭터에게만 작동되도록 수정한 스크립트예요. 그리고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캐릭터들이 서로 같아질 수 있도록 포톤뷰 컴포넌트에서 각각의 캐릭터에게 아이디를 부과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의 캐릭터 위치와 방향을 동기화해줘요. 수정된 스크립트 기능은 이거예요.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게임 스크립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클라이언트들은 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요. 오직 호스트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만 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그러나 호스트는 위의 기능을 수행한 후 연산한 결과값을 RPC를 통해서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안 때문이에요. 플레이어 체력 관리는 게임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일반 클라이언트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수정된 스크립트 기능은 이거예요. 클라이언트들은 호스트가 보낸 RPC를 받아서 체력 회복과 데미지 처리 기능을 수행해요. 이런 방식은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반 클라이언트들은 게임에서 중요한 값들을 전혀 몰라요. 단지 어떤 것을 받으면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오직 호스트만 중요한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값을 도출하기 위한 복잡한 기능도 호스트만 알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호스트는 사장, 클라이언트들은 알바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계속 설명할게요. 아이템을 사용하는 기능은 오직 호스트 클라이언트만 수행해요. 일반 클라이언트들은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해요. 이렇게 한 이유도 보안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망 후 캐릭터 부활 기능은 모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수정된 스크립트 기능.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총들이 동기화될 수 있도록 포톤뷰 컴포넌트에서 각각의 총에게 아이디를 부과하고 총알 수량과 총 상태를 동기화해줘요. 앞에서 플레이어 움직임을 동기화할 때처럼 하지는 않고 코드로 직접 작성해서 동기화를 했어요. 클라이언트들은 호스트가 보낸 RPC를 받아서 탄알 추가 기능을 수행해요. 총을 발사하는 기능은 오직 호스트 클라이언트에서만 수행해요. 그리고 호스트가 보낸 RPC를 받아서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총을 발사하고 난 이후 처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수정된 스크립트 기능. 클라이언트들은 호스트가 보낸 RPC를 받아서 좀비 초기 설정 기능과 피격 시 데미지 받는 좀비 기능을 수행하고요. 좀비가 캐릭터를 추적하고 애니메이션 기능은 오직 호스트 클라이언트만 수행해요. 다른 일반 클라이언트는 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요.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좀비들이 동기화될 수 있도록 포톤뷰 컴포넌트에서 각각의 좀비에게 아이디를 부과하고 좀비들의 위치와 방향을 동기화해줘요. 그래서 호스트에서만 좀비 추적과 모션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동기화했기 때문에 다른 클라이언트에서도 똑같이 좀비 추적과 모션 기능이 수행돼요. 특이하게도 이렇게 호스트만 수행하도록 만든 이유는 보안 때문이 아니에요. 좀비의 추적 경로는 유니티 AI 엔진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클라이언트의 좀비들의 추적 패턴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호스트의 좀비 추적 패턴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동기화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수정된 스크립트 기능. 오직 호스트 클라이언트만 좀비를 생성하고 좀비 수와 웨이브 단계를 UI에 표시해요. 그리고 모든 클라이언트의 좀비 수와 웨이브가 동기화될 수 있도록 포톤뷰 컴포넌트에서 각각의 좀비 생성 장치의 아이디를 부과하고 좀비 수와 웨이브 단계를 동기화해 줍니다. 그 후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좀비 복제와 삭제를 수행하고요. 좀비 수와 웨이브는 호스트와 동기화되었고 좀비 설정 값도 호스트에서 받았으므로 좀비 복제와 삭제 그리고 UI 표시까지 호스트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동기화가 됩니다. 좀비 스폰 스크립트에서
호스트가 클라이언트에게 좀비 설정 값을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RPC로 좀비 피부 색깔 데이터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RPC로 보낼 때는 색깔을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 유형을 바꿔야 돼요. RPC로 데이터를 바꾸는 후에는 다시 바이트에서 색깔 유형의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러한 변환 작업을 해주는 기능이 컬러 시리얼라이제이션 스크립트예요. 총알 아이템 스크립트에서 수정된 부분은 호스트에서만 실행된 아이템 사용 기능을 받아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총알 추가 획득 결과값을 보내요. 그리고 아이템을 먹으면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사라지도록 수정했고요. 체력 아이템 스크립트에서 수정된 부분은 아이템을 먹으면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사라지는 기능만 추가했어요. 리빙 엔터 타입 스크립트에서 이미 클라이언트들이 호스트를 중심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체력 회복 값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동전 아이템 스크립트에서 수정된 부분은 여기도 아이템을 먹으면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사라지는 기능만 추가했어요. 이것도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에서 이미 클라이언트들이 호스트를 중심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수정된 스크립트 기능. 아이템 스폰 스크립트도 간단해요. 호스트에서만 아이템을 생성한 후 그 정보를 가지고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아이템을 생성, 파괴하도록 수정했어요. 수정된 스크립트 기능. 이 기능들은 동기화된 기능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캐릭터만 수행되는 기능이에요. 이 S키 누르면 자신의 캐릭터만 방을 나가고 로비로 이동돼요. 그리고 방에 입장하면 자신의 캐릭터만 생성하고 모든 클라이언트 세계에 자신의 캐릭터만 복제해요. 예를 들어서 A 클라이언트가 방을 만들어요. 그럼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 기능으로 인해서 A 월드에 A 캐릭터가 생성돼요. 그 다음 B 클라이언트가 방에 입장해요. 그럼 A 클라이언트의 스크립트 기능으로 B 월드에 A 캐릭터가 복제돼요. 그 후에 B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기능이 작동해서 B 월드에 B 캐릭터를 생성하고 A 월드에 B 캐릭터를 복제해요. 즉 캐릭터가 생성, 복제 기능 스크립트가 동기화되어서 다른 클라이언트와 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요. 호스트는 클라이언트들에게 RPC를 통해서 점수 획득값을 보내므로 모든 클라이언트의 점수를 동기화시켜요. 자, 이렇게 모든 스크립트가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게임들은 이 책에서 소개된 게임들이에요. 제가 스스로 처음부터 코드를 짜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도 코드 한 문장씩 이해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늘 소개한 멀티플레이 게임이 이 책의 마지막 게임이에요. 책을 한 권 끝낸 거예요.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코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해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게임 개발자가 필수로 공부해야 하는 책들을 보았는데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유니티 공식 학습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거기서 공부할 생각이에요.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 한 번씩 정리해서 영상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